안녕하십니까. 애드립 총강 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편곡, 페이크, 애드립 이게 뭘까? 뭐 편곡, 작곡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 이제 보면은 연주하는데 보면 편곡을 해서 부를 수도 있고, 그야말로 애드립을 해서 부를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뭐 페이크를 해서 bun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설명해 보십니다. 편곡은 말 그대로 곡을 바꾸는데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죠. 내가 악기로 뭐 곡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론적으로 악보화해서 이렇게 만들든지 간에 이미 내가 다 만들어서 그걸 뭐 외우든지 연습을 해서 부는 걸 편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페이크와 애드립과는 구분되는 거죠. 구분되는 거고, 사실 이렇게 부는 게 이미 편곡을 해서 만들어서 부는 건지 애드립인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누군가 연주할 때. 근데 편곡을 해놓고 부는 거는 보면은 항상 같죠. 왜냐하면 벌써 이미 내가 외워서 연습해서 보니까 오늘 부르도 똑같고 내일 부르도 똑같고, 그런 건 이제 어떻게 보면 편곡이겠죠. 물론 뭐 애드립으로 연습해서 좋은 리듬을 자기가 계속 써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 이제 페이크와 애드립을 이제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자, 페이크는 뭘로 하느냐면 자신의 감각, 필, 이걸로 합니다. 뭐 그걸로 뭘 하느냐, 리듬을 변화시키든지 음정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그야말로 멋을 내는 거죠. 멋을 내는 거. 곡에다가 멋을 내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 페이크는, 자, 보겠습니다. 오랜 연주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 노래에 어떤 멋을 부리고 끼를 부리는 겁니다. 우리가 춤을 굉장히 오래 춘 사람 보면은 벌써 이렇게 막 리듬을 타면서 몸 움직임이 다르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색소폰 음악 연주에 있어서 이 페이크를 하는 것이 끼입니다. 끼. 그래서 뭐 이런 훈련이나 연습보다는 그거는 많은 곡을 오랫동안 우리가 해보면은, 뭐 프로분들이나 연주자들 분들 보면은 한 10년, 20년씩 이상 이렇게 되고 하면은 다 그렇게 끼를 부리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음을 땡기고 밀고 분할하고 중간에 두두두둑 하면서 텅잉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페이크입니다. 그래서 꾸밈음, 리듬 변형, 싱코 변화, 뭐 이런 거는 뭐 이걸 일일이 우리가 해보면은 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뭐 리듬도 따다다다인데 그걸 하나는 만약에 8분 음표 같으면 하나는 앞에 것만 16분 음표로 할 수도 있고, 또 뒤에 두 개를 16분 음표로 할 수도 있고,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그 연습은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가지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단지 음악이 흘러나왔을 때 내가 몸에 리듬을 타면서 거기에 어떤 그 리듬이 어울리느냐, 이제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겠죠, 페이크는. 그 보통 일반적으로 페이크도 애드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페이크도 애드립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내 감각에 의해서 뭔가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애드립 공부를 한다거나 음악 교육에 있어서는 페이크는 애드립에 넣지 않고, 그거는 어째 감각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애드립은 그야말로 코드 톤과 스케일을 이용해서 멜로디 라인을 형성해 가는 것. 이게 이제 뭐 보통 일반적인 그 학교나 이런 데서도 다 이제 애드립을 하면은 그걸 이야기를 하죠. 근데 페이크라는 말은 우리가 혹시 이렇게 뿌리면서 분다. 또 그다음에 맛내는 것도 대부분 꾸밈음이나 리듬 같은 걸 땡기고 밀어갖고 이렇게 맛을 내죠. 그다음에 끼 부리기, 이런 용어들은 전부 다 이제 페이크에 속합니다. 페이크에. 그러면 애드립은 뭐냐? 뭐 애드립은 이제 뭐 그거겠죠. 코드 톤 스케일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연주를 하고, 그 다음 뭐 재즈나 가요에서 우리가 애드립이라고 하는, 진짜 듣는 애드립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방법이 코드 톤과 스케일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칙적으로 그 재즈에서 이렇게 코드 톤과 스케일을 사용한다는 그 근본적인 그 바탕은 재즈에서 왔지만은, 재즈 화성학하고 그 가요 화성학, 일반 전통 화성학하고 화성학 자체가 다릅니다. 화성학 자체가 일단 처음에 접근하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즈 가요를 애드립하기 위해서는 재즈 화성학을 공부한다든지 재즈 이론을, 물론 전통 화성학도 필요가 없습니다. 애드립을 하는데 화성학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재즈 화성학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실용 화성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과는 조금 재즈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초스피드 애드립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애드립을 우리가 시간이 길어지면은 거의 포기를 먹습니다. 최소한 3, 4년이 지나면은 막 코드도 외우다가 3, 4년이 지나면은 이렇게 포기를 먹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진짜로 해야 되는 것만 딱 골라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딱 골라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익혀서 우리가 애드립이라는 것에 대한 애드립이라는 것에 그 접근을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내가 그 접근을 맞춰 놓으면은 그 애드립이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뭐 좀 천천히 좀 단순하지만은 그게 이 습관화 되어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애드립은 저절로 늘게 돼 있는 거죠. 애드립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애드립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이겠죠. 자, 하나의 조성으로 접근하라. 그 다음에 하나의 조성에 나오는 코드와 스케일만 익혀라. 그 다음에 애드립 진행 단계를 지켜라. 단기간에 집중 마스터하라. 이론으로 접근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오자가 있네요. 자,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조성으로 한꺼번에 막 2개, 3개, 4개. 자, 2개도 안 됩니다. 하나의 조성으로 접근했을 때, 애드립 그 완성 기간이 2년, 3년이라고 봤을 때, 2개의 애드립으로 접근하면은 한 10년쯤 가버리지 않을까. 왜냐? 코드 톤도 늘어나고, 스케일도 많아짐으로 인해 갖고, 무슨 스케일이 뭐가 뭔지 모르고, 앞에 걸 하면 뒤에 걸 까먹고 스케일이 막 혼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펜타토닉 하나 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G 펜타토닉 하다가 C 펜타토닉 연습하면은 했던 G도 안 되고 C도 안 되고 2개 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코드톤 전체적인 애드립에 대해서 코드톤 스케일이 나오는데 2개의 조로 접근하는 것은 마치 그 한꺼번에 배드민턴도 배우고 테니스도 배우고 탁구도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스윙도 헷갈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한 개를 완전히 마스터된 후에 다른 걸 넘어가야 됩니다. 핑거링도 헷갈리고 패턴도 헷갈리고 뭐 모든 것이 헷갈리겠죠. 그래서 하나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는 하나가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의 그 조성만 해야 됩니다. 그게 1, 2년이 아니고 저는 한 10년 10년 이러니까 좀 과장됐다 이러는데 저는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조성이 완전히 안 잡힌다. 그만큼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테니스 같은 걸 해보면은 한 2년이면 어느 정도 치죠. 그러면 어느 정도 쳤다고 해가지고 이제 테니스 됐어. 이제 배드민턴 쳐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기술이 있고 더 잘 치고 싶고 더 화려한 기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휘적으로 하면은 더 다양한 패턴과 더 많은 종류, 그 다음에 그 지휘적으로 그 곡을 더 화려하게 그 듣기 좋게 부는 게 더 중요하지 다른 조로 갈 생각을 여러분들 자신이 안 하시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애드립을 성공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다음에 그러면은 그 하나의 조성을 잡았다. 하나의 조성을 잡았으면은 그 조성에 나오는 뭐지요? 지우겠습니다. 코드와 스케일, 뭐 코드와 스케일이죠. 그 조성에 나오는 코드와 스케일이 뭔지 골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공부를 해야죠. 자, 그게 뭐냐면은, 자, G, 메이저, A 마이너, B 마이너, C, D7, E 마이너, B7. 자, 요거는 G뿐만 아니라 E 마이너에까지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애드립은 G 메이저, E 마이너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구분하면 굉장히 복잡게 됩니다. 곡을 보고 처음에 펜타토닉인지 다이아토닉인지 그걸 제가 구분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스케일을 쓸지를 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거고 메이저 마이너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분한다라는 이야기는 이론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너가 나오면은 우리 여기 있는 B7이라고 이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라는 걸 쓰지요. 이 마이너에서 나오는 그런 스케일이 있는데 사실 가요에서는 G 메이저 E 마이너를 그걸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요에서 그렇게 작곡자들이 안 써버리는데 우리가 구분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G 메이저에도 하모닉 마이너를 쓰고 E 마이너에도
하모닉 마이너를 쓰고, 그 다음 G 메이저에도 내추럴 마이너를 쓰고, E 마이너에도 내추럴 마이너를 씁니다. 자, 이건 좀 이제 그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걸 구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드톤과 스케일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G 메이저 곡을 메이저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G 메이저 곡을 G 메이저 스케일로 애드립을 하고, E 마이너 곡은 E 마이너 스케일로 애드립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메이저 마이너를 구분하시는데, 애드립에서는, 대부분의 애드립에서는 이 두 개를 합쳐서 뭘로 하느냐면은 G 모드 스케일로 애드립을 합니다. G 모드 스케일. 그러니까 G 메이저도 G 모드, E 마이너도 G 모드로 해야 됩니다. E 마이너 모드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E 마이너 모드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 없죠. 다 G 모드 스케일, A 모드 스케일, C 모드 스케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 마이너하고 G 마이너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고, E 마이너 곡에서는 E 마이너 스케일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G 곡, E 마이너 곡 전부 다 합쳐서 샵이 하나 붙은 곡은 전부 다 여기에 있는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에 있는 것은 가끔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고 대부분 안 하는 곡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곡을, 가요를 1000곡 이상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부 99% 다 여기 이 코드에서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케일은 요 세 개가 끝이라는 거죠. 스케일은 G 메이저 스케일. 자, 이걸 다 G 메이저 스케일로 하니까 우리가 그 애드립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펜타토닉 스케일, 그 다음에 다이아토닉 스케일. 그럼 다이아토닉 스케일은 전부 G 메이저 모드 스케일로 합니다. G 메이저 모드 스케일. 그럼 G 메이저 모드 스케일이 뭐냐? 그거는 나중에 배우지만은, 모드 스케일이 붙든 안 붙든 그거는 G 메이저 스케일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G 펜타토닉 스케일 나왔고, 그 다음에 B7 스케일이 원래는 이게 공식 명칭이 E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인데, 우리가 그 동호인이나 아마추어가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이런 그 용어 자체가 좀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항상 언제 나오느냐? 코드 B7이 나올 때 나옵니다. 이 곡에서 B7이 나올 때 무조건 E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을 짚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E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이런 긴 이름, 어려운 이름을 쓰지 말고 그냥 B7 스케일이라고 쓰자 해서 저는 B7 스케일이라고 해서 요거는 스케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 둘, 세 개. 우리가 샵이 하나 붙은 곡을 애드립 하기 위해서는 코드 9개, 스케일 3개,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이것만 알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지금 의문점을 갖고 계시죠.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G 메이저와 E 마이너가 곡을 하면은 이런 스케일들을 공부를 하십니다.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자, 메이저 펜타토닉, 마이너 펜타토닉, E 마이너, 내추럴 마이너, E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E 마이너 멜로딕 마이너, 그 다음에 G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 G 마이너 블루스 스케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이걸 알아야 되면은 저도 애드립을 전혀 못합니다. E 마이너를 한 게, G 메이저나 E 마이너를 애드립 하기 위해서 이 스케일을 알아야 되면은 과연 G 쪽 하나로 애드립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2번 합쳐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번, 2번 합쳐서 G 메이저, E 마이너를 합쳐서 전부 다 G 모드 스케일로, 이게 G 메이저랑 똑같습니다. G 모드 스케일로 애드립을 한다. 그 다음 펜타토닉 스케일, 이거 펜타토닉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떤 책에서 이렇게 소개돼서 그렇지, 원래 G 메이저나 E 마이너나 펜타토닉 구성음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 순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곡에다가 애드립 할 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솔라시레미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애드립 할 때 꼭 솔라시레미라는 애드립을 하지 않죠. 라에서 시작할 수 있고 시에서 시작할 수 있고 다 시작음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 펜타토닉은 그냥 G 펜타.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책도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냥 G 펜타입니다. G 펜타. 그러니까 마이너 메이저 구분이 필요 없다는 거죠.
E 마이너 펜타토닉은 저는 근래에 와서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E 내추럴 마이너, E 내추럴 마이너라고 하는 것은 E 마이너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5번도 필요가 없다. 얘도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이것이 B7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E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그런데 저는 이제 B7으로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B7으로 하고, 그 다음에 E 마이너 멜로딕 마이너. 자, 가요에서 쓰지 않습니다. 써도 100곡 중에 한두 곡, 그 안에서도 한두 마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나오는 거는 골라봤습니다만, 이거는 용어조차도 알 필요가 없는 것이, 가요를 끄잡아 내놓으면은 색소폰 부시는 분들은 어디가 멜로딕 마이너인지 찾아내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냈다고 해도 그걸 이용도 못하고 그냥 그게 하모닉 마이너를 그냥 쓰게 되어 있습니다. B7이 나올 때 하모닉 마이너가 나올 수 있고 내추럴 마이너가 나올 수, 멜로딕 마이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론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인데 결론은 다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죠. 다 몰라도 된다. 그 다음에 또 이거 많이 이야기하시는 블루스 스케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G 마이너, G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 E 메이저, E 마이너 블루스 스케일. 구성음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G 블루스입니다. G 블루스. G 블루스. G 블루스. G 블루스인데 이거 알아야 되느냐? 우리 가요에는 G 블루스 스케일로 작곡된 노래가 한 개도 없습니다. 자, G 블루스 스케일로 작곡이 되면 그건 가요가 아니고 블루스 음악이 되죠. 블루스 스케일은 블루스 음악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블루시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전주 부분이나 어떤 특정 부분에 가서 그 블루스 스케일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블루 노트라고, 블루 노트. 다시 말하면 블루스 느낌을 주는 음을 첨가를 하는 겁니다. 그 한두 군데 많은 곡들 100곡 중에 한두 곡에 한 번 딱 써먹기 위해 가지고 블루스 스케일을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뭐 굉장한, 저는 경제 시간적으로 많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펜타토닉 스케일에 블루스 노트를 살짝 넣는 거는 나중에 간단히 펜타토닉 스케일만 되면 우리가 간단히 해결됩니다. 근데 블루스 스케일이라는 것을 반음 들어가는 이 스케일을 한 개 익히려면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아마 동호인분들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처음에 메이저 스케일하고 그다음 펜타토닉 스케일하고 블루스 스케일 들어가다가 막 애드립 끝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스케일도 어려운 데다가 이렇게 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가요에 블루스 스케일로 작곡된 가요가 없는데 블루스 스케일을 굳이 이렇게 연습해 가지고 하면은 그 써먹지도 못할 뿐더러 굳이 이걸 블루스 스케일을 가요에다가 막 접목시켜 쓰려면은 이상합니다. 요거는 어떤 특별한 정말 그런 느낌을 줘야 될 때 가끔 한 번씩 적재적소에 딱 한 번씩 써가지고 그 블루시한 느낌을 싹 주고 이렇게 해야지, 가요를 막 블루스 스케일로 막 연주를 하면은 느낌이 가요 전체의 본래의 느낌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많은 스케일들이 나오지만은, 이 많은 스케일들이 등장할 수 있고 쓸 수는 있지만은, 결국 가요를 다 분석을 해보면은 이 세 가지만 나온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99%가 아니고 저는 거의 100% 다 이 세 가지 스케일로 애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다른 걸 몰라서 어려워서가 아니고 실제로 가요를 그 노래의 느낌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그 애드립을 하고 연주를 하는 데는 요 세 가지 스케일이 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스케일, 제가 앞에 코드는 꼭 필요한 코드 9개, 스케일은 꼭 필요한 스케일 3개, 이것만 하고 이제 바로 적용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도를 나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애드립 적용 과정, 그럼 과정 이거 앞에서 한번 했죠. 코드 톤 스케일 외우기. 제가 말씀드린 9개 코드, 9개 코드, 코드를 C, D, E, F, G, C 마이너, D 마이너, G, E 마이너, F 마이너 이렇게 외우시면은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코드 사전처럼 모든 코드를 12스케일로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그런 연주자들은 아마 없지 않겠나. 재즈 연주자들도 모든 코드를 모르죠. 그래서 재즈에는 워낙 많은 코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론 공부를 해서 코드를 즉석에서도 이렇게 막 만들어 쓰는, 그러니까 능력이 아주 대단해야 되겠죠. 이렇게 재즈를 하시려면은. 그렇지만 가요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는 코드가 9개인데 우리가 이 코드를 굳이 장삼도 단삼도 이런 걸 따져가면서 만들 이유는 없죠. 그래서 코드 9개 외우고 스케일 3개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뭘 많이 해야 되느냐? 적용 연습을 주로 하는 연습이 이거죠. 이거를 한 달 했다 치면은 이거는 뭐 몇 년을 하셔야 됩니다. 적용 연습.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드리브 성공은 여기까지다. 앞에서 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코드와 스케일을 적용시킬 수 있나 없나. 핵심은 요겁니다. 2번을 할 수 있나 없나. 그리고 모든 연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간에 집중 마스터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10년, 20년을 두고 물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은 계속 꾸준히 코드톤 스케일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루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 3년 안에 코드 스케일을 집중적으로 요 9개 하고 3개를 연습하셔가지고 습관화를 시켜라. 이제 노래가 나왔을 때 앞에 제가 뭐 그 겨울에 자칫 불러드린 것처럼 노래가 나오면은 코드 톤으로 디라리라 디라리라 단순하지만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요렇게라도 습관화를 시키면 우리가 연주할 때 이렇게 한번 불어보고 곡을 그냥 멜로디로만 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코드톤 스케일을 사용해서 불어보고 요렇게 부는 데까지가 이제 코드톤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죠. 자, 이거는 그냥 적어봤습니다. 많은 그 분들을 보면서 중단하면 원위치다. 코드톤 실컷 외우다가 손 놔버립니다. 그럼 코드톤 다 까먹죠. 패턴 좀 연습하다가 손 놔버리면 또 까먹죠. 그럼 또 다시 또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초스피드 애드립을 해서 최대 2, 3년 안에 어느 정도 기본 요거 9개 코드 요거 3개를 곡에 적용시키는 거. 제가 코드 9개 스케일 3개면은 모든 곡에 다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곡이든지. 물론 샵 하나 붙였을 때 G 메이저든 E 마이너든 요거로 갖다가 모든 곡이 다 연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이렇게 제가 너무 100%다 하면 여기에는 알파가 섞여 있습니다. 이 코드에 어떤 데를 보면 또 여기에 9개에 속하지 않는 그런 코드가 1개, 2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악기와 다르다. 자, 이 말은 왜 써놨느냐 하면은 이게 색스폰이 애드립 하기에 그렇게 만만한 악기가 아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악기는 자, 코드나 기타와 같은 경우 코드가 아니고 전자 오르간이나 기타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한 10년, 20년 해야지 하고 계속 10년, 20년을 연주해 가면은 처음에 초급에다가 그 다음에 중급, 뭐 고급, 그 다음에 고급으로 가서 그 다음에 애드립 저절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처음에 초급이었다, 그 다음 중급으로 갔다, 그 다음에 고급 수준으로 돼서 애드립이 저절로 되어지는 악기입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 입문 자체, 처음에 시작 자체를 코드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타나 오르간은 처음에 출발 자체를 코드로 합니다. 코드를 만지고 그 다음 조금 나가면 당연히 스케일 만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연습에 가는 과정이 코드 스케일 연습입니다. 근데 색스폰은 코드 스케일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30년, 40년이 불어도 코드 스케일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멜로디에 그냥 좀 멋을 부리는 거, 리듬을 좀 변화시키는 거, 그게 페이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멜로디만 계속 불면은 그 페이크는 무조건 됩니다. 그런데 애드립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애드립은 코드 스케일은 별도의 코드 스케일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악기하고 물론 모든 관악기는 그렇습니다. 색소폰처럼 코드 스케일로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간을 딱 잡아갖고 요때까지는 이 코드 스케일을 적용시키는 걸 다 떼야지.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저는 성공 가능성이 있지. 한 10년, 20년 잡고 하시면은 아마 힘들지 않을까. 하시다가 지치기도 하고. 자, 그런 의미입니다. 예, 5분 시간은 거기까지가 8번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은 마지막 애드립 그 총각 개념 잡기 1시간 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